혼자 놔뒀으면 잘했을. 이거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승마를 두고 한 얘기죠. 그런데 정유라의 승마 실력은 뭐 그때 성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세계 561번째가 됐던 데도 있는데 최순실의 혼자 잘했을에 세계 랭킹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561번째가 된 데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승마 유망주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긴 혼자 놔뒀으면은 잘했을을 망쳤다. 이거는 아마 삼성이 오히려 정유라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역공을 취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정유라 랭킹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국내에 대해서는 혼자 출전해 갖고 1등 한 적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땄는데 이것은 단체전을 통해서 땄던 거죠. 단체전은 제가 찾아보니까 4명에서 성적 좋은 3사람이 가는데 그 3명 안에 꼽히긴 했더라고요. 꼽히긴 했었는데 아시안게임에서의 승마의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판 과정을 보면은 최순실 무슨 의도인가 모르겠지만은 안민석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얘기했고 안민석 의원은 거기에 가지고 날 보는 게 소원이라면은 정말 감당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정유라 씨 아몰락 나왔는데 또 이재경 교수 박상병 박사 또 이 말 두고 이거 쓰는 말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할 때 세속적으로 우리가 아몰락이라고 쓰고 있죠. 다 엄마가 책임인 거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 물어보겠지만은 그동안에 지금 나와 있는 노승일 부장은 정유라 별로 운동선수 자질 없다. 그리고 또 그쪽 취향도 아니다라고 해석했었는데 정말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은 이렇게 그만 놔뒀으면 잘했으리라고 보는데 최순실이 봤을 때 정유라의 승마 실력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추가 자료를 좀 계속 보시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정유라 선수 좋아. 요즘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컸어 용량이.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변호가 일어나서 말해주는 것이 탔으면 좋겠는데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지. 공교롭게도 살생부에 적혀있는 명단과 감사보고서 명단이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걸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글쎄 그 살생부라는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유추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3년도에 승마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상주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유라 선수가 2등을 했어요. 예. 하자마자 옆에는 코치 오고 그 정유라 씨 어머니, 최순실하고 쏙닥쏙닥 하더니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경찰에서 와서 심판이 한 5명인가 6명을 전부 다 상주 경찰서에서 데려갔어요. 심판들 너희들이 부정에 의해서 밥을 같이 먹었느냐 뭐냐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승마협회를 뺐다시피 해가지고요. 회장은 그때 바꿉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그 나쁜 사람 얘기가 나왔던 그 조사했던 그 대상이죠? 노승일 부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중간에 독일 현지에 나왔던 그 말을 지금 타는 연습하는 모습을 노승일 부장이 찍은 거던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지난번 노승일 부장 자리에 없을 때 그 화면에 찍으면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저거 노승일 부장 목소리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드는 목소리 노승일 부장 목소리 맞죠? 네, 맞습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데 네. 방송국에서 다 썼어. 저작권 관련 그러면 저 부분 한번 그거는 다른 변호사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한번 상담해 보시고 저를 선임하십시오. 네, 상담해 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노 부장님 저 말 이름이나 말 가격을 아세요? 말 이름은 모르는데 당시에 말 가격이 한화로 따져서 20억짜리하고 30억짜리 두 마리를 지금 타고 있는 테스트했어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 말 중에 한 마리가 살시도라는 말이고. 살시도. 네네. 당시에 그 살시도는 삼성에서 사준 말이었던 거였죠. 그때 이 정유라 씨는 네. 저 말을 타면서 이 말이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말이라고 자신의 말을 본 거죠. 네네. 본인이 초이스만 하면 언제든지 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삼성이 지원하는 것도 내 혼자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성보수들이 함께 지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노 부장님 보시기에 정유라가 실제 승마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간의 추측처럼 최순실 씨가 딸을 핑계로 말을 핑계로 해서 비자금이라던가 이런 국내에 있는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고른 것인지 느낌이 어떠셨어요?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은 일단은 말을 통해서 그 정유라가 말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좋은 선수가 되길 원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떠한 노력도 안 했고 말이라는 것을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최순실이 과거에부터 말을 많이 구입했던 빈터 마장을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분이 상당히 전문가신데 그분한테 물어봤죠. 최순실이 원했던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는 항상 비싼 말만 원했다. 왜? 선수가 20%고 말이 80%를 차지하는 게 승마다. 그래서 최순실이 항상 비싼 말만 원했고 하지만 정유라 선수가 훈련을 안 해서 이 말을 아무리 비싼 말을 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네. 말은 좋은데 선수가 좀 실력이 모자란다. 뭐 이런 판단이. 예, 노승일 부장은 원래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최순실 씨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래도 승마도 좀 어느 정도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됐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별로 그 기초 지식은 별로 없고요. 예, 말이라는 게 제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고요. 일단 질문 던졌던 답을 좀 들어보죠.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서 저작권 관련 얘기를 상담할지도 모르는 노영희 변호사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네, 사건 하나 수임했습니다. 네. 네, 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보기에는 정유라는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고슴도치 딸이겠죠. 무조건적인 확신과 사랑으로 딸을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른쪽 끝에 있는 세왕호 소장. 네,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승마 실력. 저는 최순실은 곧 승마 실력도 돈이다.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좋은 말, 좋은 집, 그리고 명품 사주고 이런 물질적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정유라의 승마 실력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자비하게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부정축제를 일삼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해진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실력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면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했다. 네, 이정현 교수. 정말로 아마 자식의 실력을 좀 크게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저는 뭐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근데 정작 본인은 엄마 나 아니야. 나는 개하고 고양이 키우는 게 훨씬 좋아. 이러고 계속 말 안 탄다고 정말 말 때문에 말 많고 그래서 말 안 할까 하는 뭐 이런 분위기 정도. 그래서 사실 이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실제 기대가 있었을 거고요. 저를 아마 해서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정말 뭐 그 정치인을 한번 자기가 못다 이룬 꿈도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아마 그걸로 자식의 정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네, 이정훈 실장. 진짜로 잘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생각보다 그 딸에 대한 어떤 뭐 그 바람 이건 뭐 굉장했던 것 같고 결국은 넌 승마의 김연아야. 너는 말로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트리플 악셀까지는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든요. 트리플 악셀에 해당되는 말다리 부러져, 말다리 부러져. 그거는 정말 아니고 최순실의 생각은 뭐냐면은 저도 이대경 교수가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최순실이 생각할 때 다른 실력이 트리플 악셀 이런 게 아니라 말만 한 100억짜리 사주면은 금메달 땄었다고 판단한 사람이에요.
말만. 아까 80대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을 갖다가 한 100억짜리 말이 있으면 그것도 사줄 돈이 되잖아요. 네. 그것만 사주면은 조금만 유라가 연습하면은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가 최순실한테 말은 돈입니다. 말은 돈이고 정유라한테 말은 돈인과 동시에 미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뭐 트리플 악셀은 말 타고 세 바퀴 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급에 해당되는 실력을 기대했다. 감사합니다. 또 해석해 주시고. 예. 노승일 부장. 최순실이 생각하는 정유라는 승마 선수로서는 천재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할 때 5살 때부터 말을 탔다. 5살 때. 예. 저도 3살 때 원래 성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5살 때부터 말을 탔다 그러는데 중학교 때 이제 성악을 또 전공하러 이제 원래는 말을 탔다. 네네네.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승마 선수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는 돈이 많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승마다. 좋은 말만 타면 그렇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에 삼성에서 20억대 말을 사주고 그랑프리 대회 나가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뒷받침되면 다음엔 30억짜리, 그다음 2020년 도쿄 올림픽 전에는 100억대짜리 말을 사주는 전략이 보였었거든요. 그럼 금메달 따는 거예요. 말이 실력이.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독일까지 넘어갔던 거고 최순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었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보면은 그 장시호 씨가 먼저 이제 승마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집안에 그러면 최순실 씨 본인은 더 말 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탈줄 모르는 것 최순실 씨가 네네. 성장할 때에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 하여튼 정유라는 엄마가 그렇게 해서 하기를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유라의 본인의 주요 관심은 뭐였던 것 같아요? 본인의 주요 관심은 개였어요, 개. 동물. 개. 네. 그 본인의 목표가 그 100마리였어요, 100마리. 네. 100마리를 애완견을 키우는 거. 네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그 친구가 10마리 정도의 그 개를 키웠을 때 그 개값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거진 1억 정도 갔었어요. 네. 제일 그럼 그 비싼 견종이 뭐였는데요? 그 닥스문트라고. 닥스문트. 기트란. 네네. 그 견종이 가장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변호인이 증인과 싸워주니 웃음꽃.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남의 재판 임하듯 어느 분 얘기인지 알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근래 재판장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 아닌 남의 재판 보듯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예, 침묵이 답이다 해서 말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판사가 할 말 없느냐 물어보니까는 나중에 말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아시겠지만은 재판 중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 조는 정도도 나왔고 그림을 그리고 지우다 반복하는 이 과정. 이때가 아마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진용 전 장관하고 여러 가지 증인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이 웃음을 풋 하고 터뜨렸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조금 내가 웃을 자리가 아닌가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시 정색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노승일 부장 옆에 김이 나오는 모습으로 여기 기름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디 트위터에 썼던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재판서 실시는 박근혜 아직도 반성을 모른다. 근데 여기다가 또 심각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면되면 자살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좀 심각한 얘기까지 썼는데요. 어쨌든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질문은 박 전 대통령 계속 침묵하다가 변호인과 증인 간의 설전에서는 왜 웃었나라는 그 웃음의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 당시에 이 최순실 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러면 아까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실 때는 이 재단 관련 인사 인선에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이분이 관여됐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의논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증언했지만 당시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까지 그때 그래서 건의도 드렸었고. 예. 네, 뭐 현장에 있을 때 노승일 부장이 현장에 있을 때도 웃음을 받나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웃음 얘기는 그 이후에 증인과 변호인 간의 설전을 벌이는 과정의 웃음이었었는데 그때 박근혜 생각이 든 질문이면 노승일 부장 이번에 먼저 답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난 지금도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부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왔거나 아니면 참관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근 실장. 폭소와 실소가 한 번씩 있었죠. 네. 실소는 이제 그 싸울 때 양쪽에서 막 반말하냐 뭐 하냐 할 때 그때 이제 실소를 했고 폭소의 장면은 유진용 전 장관이 증언을 할 때 폭소를 터뜨렸어요. 네.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라고 자신이 웃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약간 싶습니다. 비꼬는 것도 있었다. 네, 박상병 교수. 그럴 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웃을 자리가 아니죠. 왜 저게 의도적으로 할까? 저거는 뭐냐면은 진짜 웃기는 증인 유진용 전 장관도 하는 겁니다. 진짜 네. 웃기네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한 강한 부정으로 저렇게 푹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저는 보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경 교수. 저는 냉소라고 생각합니다. 냉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걸 냉소라고 하죠. 예. 아마 유진용 전 장관이 증언하면서 사표 받으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아마 웃었는데 저건 이제 냉소죠, 냉소. 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자신의 흑기사로 생각하고 되게 싸우는 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 이겨라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세양호 소장. 네, 희낙낙인지 염화미소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진 얘기다. 오늘 서두에서 그런 얘기했지만은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17개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발견되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장에서 웃는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요. 점차 진행될수록 본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니까 아마 조금 더 상황이 달리 압축될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철부지처럼 보였던 정의라도 계속 그런 태도로 갈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MBN 뉴스바이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정통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